자,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종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인데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이렇게 보니까 익숙한 종목이 또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네. 오늘 종목,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 맞나요? 그 원고에 다 써 있잖아요. 뭐 원고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 모르는, 맞나요?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방송의 묘미죠. 에로티 백큐 맞나요? 네. 네. 에로티 백큐 또 볼 게 남아 있을까요? 이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그 기업인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2019년도 때 연말에서 2020년 연초 요때 회사에 탐방을 좀 갔었어요. 이 회사 한 2번 정도 다녀왔었어요. 아, 직접요? 네. 2번 정도 좀 다녀오고 공장도 둘러보고 CF분과 미팅도 하고 회사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의 PT 자료를 좀 듣고 열심히 좀 듣고 왔는데 이 회사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 쪽에 있어서 이 투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삼성이 이번에 모두 다 투자를 하죠. 반도체 쪽은 비메모리 쪽과 메모리 쪽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중소형 쪽에 있어서 투자가 올해부터 이제 재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는 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LOT 백큐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SK 하이닉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산 펌프를 일산으로 일본제 제품을 썼었어요. 근데 요번에 LOT 백큐 요번에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LOT 백큐이 SK 하이닉스의 납품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형 고객사의 확보를 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삼성 쪽과 LG 쪽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 대형사 쪽에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좀 보게 되는 장비사들 있죠. 뭐 원익 IPS라든가 PSK라든가 이런 쪽에서 클린룸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LOT 백큐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진공 펌프에 관련돼 있는 기업은 LOT 백큐이 유일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비상장사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형 고객사도 확보를 하고 투자를 이제 다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실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네. 니네 회사 잘 돌아가니? 우리 회사 잘 돌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뭐 문제될 거 없니? 문제될 거 없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근은 안 하니? 야근 겁나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 너네 혹시 증설도 하니? 증설할 생각도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갔다 왔을 때 그 회사가 신축 건물이었었어요. 그 신축 건물이었고 그 앞에 이 길을 건너서 그 앞에는 필옵틱스의 신사옥을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그 LOT 백큐 옆에 보게 되면 축구장이 하나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네. 그 축구장 부지가 증설을 염두를 해두고 나서 토지를 내버려 둔 그런 부분들인데 그쪽 부분들에 있어서 증설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감이 많다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공장은 풀가동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4분기에 있어서 실적이 좀 적자가 나왔었어요. 적자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연말에는 뭐 보너스도 있고 뭐 배당도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에 있어서 신규 설비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를 했죠.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과거에 LT백큐움의 2대 주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게 되면 이제 11월 30날 삼자배정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7.66%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겠죠. 보통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지분,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탄력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마무시한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찾아보시면 대충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업사이드는 꽤나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000원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앞자리 숫자는 기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T백큐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더 오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2021년 올해 최고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T백큐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뭐 애플카 관련돼서 이슈가 좀 쏠린 가운데 수소차도 분명히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JNK 히터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수소 관련된 이슈로 좀 가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JNK터 같은 게 수소 쪽의 종목군들이 오늘 다 밀렸어요. 네. 근데 이제 수소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틀림이 없는데, 네. 방향은 틀림이 없는데.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가격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도 기간적인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상암동에도 있고 네. 부산 쪽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인가 그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점차적으로 이 JNK터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갈 그럴 부분들은 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더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다소 둔화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보유를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회사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